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에고의 목소리는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예. 183페이지 맞나요? 예. 자, 에고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배달거리는 에고의 목소리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거의 모든 인간 육체가 커다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에너지 소진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녁 되면 굉장히 피곤할 때 있죠. 생각 많을 때 굉장히 피곤해요. 생각 많을 때 에너지를 많이 쓴다. 몸은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능장애적인 생각 패턴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에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이 동반된다. 그러니까 생각은 반드시 감정을 동반한다. 여기서 생각 패턴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한번 복습합시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혜롭다 할 때는 뭐가 지혜냐? 생각 패턴을 보는 게 지혜예요. 생각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 생각의 패턴. 생각의 패턴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불러요. 세 가지 독. 생각의 부정적인 패턴. 생각에 잘못 작동하는 기제. 그것은 삼독인데 탐, 진, 치예요. 탐진치. 그러면 탐진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치예요. 치. 그러니까 치. 어리석음이죠. 치의 내용은 뭐냐? 무명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그래서 원인이 뭐냐 할 때 무명이다 이거예요. 모든 죄가 가장 기본적인 죄는 뭐냐? 첫 단추 잘못 채운 거. 무명이다 이거예요. 무명을 탐진치,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못 본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생각 패턴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을 못 본다 이거예요. 어둡다. 무명. 그리고 무의식이다.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사.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자동적으로 딱 벌어진다. 그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그쪽으로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무명이 수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오 한자로 쓰면 좋을 호자에 오는 시를 오자 호오. 그러니까 무명에서 수에 취가 자동으로 착 벌어지는 거고 그게 지금 생각의 패턴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생각이 내한테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패턴. 내가 못 보고 있고 못 보고 있으면 기존 습관대로 무명의 습관대로 만나자마자 촉하자마자 수에 취 이게 착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생각의 패턴이다 이거죠. 그래서 삼독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면 탐진 치인데 치가 어리석음은 탐과 진 탐내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치가 탐진을 일으킨다. 이게 생각의 패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지고 볶는 감정이 막 섞여가지고 생각과 감정은 막 병폭되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 사로잡는다. 요게 생각의 패턴이다. 요게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다 이거예요. 보느냐 못 보느냐. 못 보면 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따라가는 거고, 보면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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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돌려서 식을 바꾸어서 전환시켜서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식을 돌려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식을 지혜로 바꾸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이제 공부가 익어지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전식득지. 중요한 말이에요. 불교에는 불교 심리학을 유식학이라고 하는데 유식학의 결론이 전식득지. 그러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을 지혜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무명을 혹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것. 여기 항상 우리가 포인트가 그 첫 단추를 잘못 깨지 말자. 그러려면 여러분 뭡니까?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서 에고의 패턴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하는 상태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간단하게 정신 차리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신 안 차리고 멍하고 그냥 딸려가 버린다 이거죠. 경계를 만날 때마다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과거의 패턴을 반복해 버린다. 근데 깨어 있으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본다 이거예요. 깨어 있으면 본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간단하지만 하여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마음 공부가 이렇게 이론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상황에서 응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신 차린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사건 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하여튼 하나의 사건을 겪어봤다 이거예요. 겪어봤는데 정신 차리고 있더라 이거죠. 정신을 차리니까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을 할까 하는 지혜가 생겨서 결국에는 수습이 되더라.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마음 공부가 점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정신 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순식간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가, 깨어 있는가, 어둠에 빨려 들어가는가, 명이냐 무명이냐, 요거는 그때그때 자기한테서 실제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깨어 있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실천하자. 그래서 지금 생각의 패턴을 평소에 생각의 패턴을 좀 알아두면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딱 깨어가지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여튼 여러분 사건 사고가 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깨어서 딱 보면 지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해결책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마음 공부지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로 지금 실생활에서 이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나이 먹어갈수록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지갑 안 들고 나온 적 종종 있지요? 있지요, 그죠?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버스 타려고 하다가 아이고 안 가져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정신 차리자 이거죠. 그래서 좀 더 느긋하게 하라는구나.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서 뭔가가 지금 자기 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여유롭게 잘 하자.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피한다. 그 말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를 우리가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생각 패턴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생각 패턴이다. 근데 깨어있으면 안 맞을 수 있다.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집에 한 번 더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 간단한 걸 가지고 괜히 자책하고 막 한탄하고 뭐 어떨 때는 그게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가 다 나온다 이거 구구절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에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이 동반되니까 깨어서 안팎으로 이런 일들을 잘 보자. 그러니까 보자. 이게 참 불교의 가르침이네요. 보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자. 그리고 딸려가지 말자. 그리고 깨어있자. 그러면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혜는 나온다. 그 지혜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그 방식을 취하자. 자, 다음에 오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해서 마지막 그 오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해서 오리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마지막 네 줄을 가지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날개를 털어라. 그것을 해석하면 이야기를 내려놓으라이다. 그러니까 오리가 싸우고 난 뒤에 헤어지면서 싸움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버리더라. 탁 털더라. 날개를 파닥이면서. 그러니까 날개를 털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내려놓아라. 거기서 그걸로 끝내라. 뒤끝을 없애라. 그리고 힘을 가진 유일한 장소, 즉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라. 자,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기서 힘은 톨레가 힘이라고 할 때는 생각을 이기는 힘, 생각의 패턴을 이기는 힘. 그것이 어디인가? 깨어있기예요. 근데 깨어있다는 것은 현재에 깨어있기예요. 항상 현재에 깨어있다. 여러분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관세음 목사님 용을 타고 계시죠? 맞습니까? 네. 예, 용이 현재예요. 현재를 타고 있다 이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현재에 두 발을 현재에 딱 딛고 서 있다. 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현재에서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 깨어있지 않다 이 말은 생각에 딸려갔다는 소리잖아요. 생각 속에는 항상 과거 미래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액션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거 미래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제 생각의 패턴에 말려든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깨어있다는 이 말은 현재에 깨어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이 순간에 두 발을 딱 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here and 되게 now라고 서양에서는 불러요.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거. 그래서 한번 이렇게 깨어난 경험을 하는 사람은 현재를 터득해요. 이거는 뭐 톨레도 계속 현재에 깨어있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무턱대고 덜컥 26살에 덜컥 한번 어떤 절대를 체험했을 때 체험 이후에 터득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절로 어떤 체험이 왔는데 체험 이후에 터득되는 것은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아, 현재만 자각하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에서 벗어날 때 아, 지금이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 여러분 지금이 현재라고 하는 것만 내가 자각하면 생각으로부터 쏙 빠져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때 저는 그때 알은 게 뭐냐면 아, 현재가 존재의 문이구나. 존재가 생각으로부터 해탈하는 문이구나.
현재만 자각하면 쏙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구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면 그게 빠져나오는 문이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대표책이 존재와 시간이잖아요. 존재와 시간. 그 책이 그렇거든요. 시간이란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존재와 시간 전체의 핵심이 시간이란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존재는 진여, 영원한 현재, 뭐라고 말을 하건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인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대한 자각이다. 지금도 현재 아니에요. 현재를 자각하는 순간 생각으로부터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여튼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현재를 느껴라는 거예요. 현재를 느껴라.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제가 그 뒤에 26살 때 저절로 터득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탐정을 하고 나니까 현재를 느끼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현재를 느끼는 방법이 화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의식,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하는 순간 이 먹고 할 때 이는 항상 현재에서만 존재해. 의식은 왜냐? 간단해요. 의식이 깨어나면 생각은 없어요. 의식은 빛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어둠은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 양립할 수 없는 거 의식과 생각이에요. 나, 즉 의식, 마음, 즉 생각에서 의식과 생각이 양립할 수 없어요. 의식은 빛이고 생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식을 깨운다. 이 말은 내 안에 밝음에 불을 켠다. 스위치를 넣는다. 현재를 자각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이 자기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그때마다 현재를 자각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어쩌고 잘 까먹어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줄만 의식이냐 생각이냐 이거 하나만 안 잊어먹어도 여러분 의식인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식으로 깨어있느냐 아니면 생각 속으로 말려 들어가느냐 요것만 안 잊어먹어도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요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 근데 어째 저기 잘 까먹어요. 정말 잘 까먹어요. 그 잘 까먹는 이유는 뭐냐면 에고가 까먹게 만들어요. 에고는 강력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에고는 요거를 까먹게 해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정말 잘 까먹어요. 돌았으면 까먹어버려요. 그냥. 의식이냐 생각이냐 이거 뭐 이 말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돌았으면 까먹는다. 그래서 만든 게 화두라고 하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는 스위치로 화두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하여튼 화두를 챙겨요. 그러니까 이 먹고 하면 이 요즘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먹고까지 안 해. 이것 줄여가지고 속으로 이 하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이 하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의식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두를 드는 거예요. 왜냐? 까먹어 버려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 동생들은 잘 까먹으니까 뭔가가 습관화 시켜놓지 않으면 이 기존의 방식대로 12연기로 샥샥 빨려 들어가는 거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자꾸 반복하더라 이거예요. 알아도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습관화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화두라는 거. 이것 하면 딱 정신이
눈이 딱 트여.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면 눈이 트인다 그러대. 저는, 저는 맛있는 게 이것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 하면 불이 착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불만 들어오면 생각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그래서 옛 스님들이 화두 놓치면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을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화두 놓치지 말라. 화두 놓치면 죽은 목숨. 토보작은 고수건 할 것 없이. 왜냐하면 고수들도 자꾸 까먹는다 이거예요. 자꾸 까먹는다. 옛날 패턴으로. 여러분, 자기 습관 무서운 거 아시죠? 작심삼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만큼 패턴은 무섭다 이거예요. 지금 생각의 패턴. 그리고 감정의 패턴. 생각과 감정이 서로 간에 먹고 먹히면서 서로 무기를 주면서 이게 괴물처럼 커지는 그 패턴. 그게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길은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도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목구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목구가 어려웠던 옛날에는 원효 대사가 나무아미타불 해라고 했거든. 아미타불에 기해라 했거든요. 근데 아미타불에 기해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아미타불이 여러분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아미타불이 자기잖아요.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나무라는 말은 귀의한다는 뜻이거든. 아미타불에 귀의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밖에다 대고 어떤 불상에 대고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는 이건 방향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이 아미타불이죠. 나무 아미타불 할 때는 이것을 자각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해야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나 이 먹고 하는 거나 완벽하게 같다. 이해되세요? 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연불도 실상연불이 되면 화두가 돼요. 그래서 청화스님이 그렇게 실상연불을 하라고. 그냥 연불하지 말고 밖에 있는 부처한테 하지 말고 진짜 부처인 자기 본질 여기다 대고 자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해라고. 그거나 이 먹고 하는 거나 하여튼 뭔가 스위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스위치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나 우리는 깜빡할 사이에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생각의 패턴이 너무 굳어 있어서. 탐진치가 너무 활발하게 굳어 있어서 자꾸 빨려 들어가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화두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습관화시킨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같으면 화두예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서 여러분이 뭔가를 스위치를 만들어 놓는 게 지혜야. 여러분, 설마 자기가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잘한다 이러지,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께서 나는 뭐 저절로 잘하고 있어. 그런 분 하세요. 그런 분이야 뭐, 여기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망각의 대마왕들이야, 전부 다. 한번 까먹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습관화해서 화두든 나무아미타불이든 딱 자기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일상에서 하면서 이겨내는가.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그만두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상기하고 일주일 동안 댁에서는 계속 반복학습. 여러분 다행히 반복학습 할 기회가 자주 있어요? 아니면 가끔 와요? 자주 오지요. 자꾸 까먹는데 뭐 이거. 자꾸 까먹는다 이거예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습관을 붙인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이걸 챙긴다. 이것이 현재예요. 사실. 이것 하면 현재에 딱 깨웠잖아요. 깨어 있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건 뭐건 다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나오면 시간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놀랍게도 나도 없어요. 생각으로부터 나오면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 세계가.
생각이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이때 생각은 분별심. 다른 말로 하면 overthinking.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 현대인들을 보면 이마에다 딱 붙여놨어요. 나 생각. 딱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전부 다 예민해. 생각 감정에 굉장히 예민들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다 뭔가가 지금 사로잡힌 영혼들. 뭔가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영혼들. 그것이 그냥 좀비처럼 그냥 인사동 그대 지금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 그러니까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뭔가 자각하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자꾸 실천을 하자. 그게 수행이지. 딴 게 거창한 수행은 없다. 자, 가겠습니다. 다음에 과거를 업고 다니기에서 스님이 이것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두 스님이 가다가 여자가 있어서 아가씨를 업어가지고 건넸다. 한 사람은 업어 건네고 난 다음에는 그 사실을 내려놓았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은 그걸 못 내려놓고 있다가 아니 스님 5시간 뒤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5시간 뒤에 아니 스님이 아가씨를 업으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는 아직도 업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업고 산다.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업고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과거를 업고 산다. 어떻게 하면 과거로부터 나오는가? 화두만 챙기면. 그러니까 과거는 생각이에요. 과거를 업고 산다 이 말은 계속 생각 속에서 산다. 생각에 빨려 들어가서 산다. 그 말하고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188페이지 밑에서 저한테는 5대 줄인데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장 안에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죠? 오래된 감정적 축적물을 지니고 있다. 내면에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톨레는 이것을 페인 바디, 고통체라고 부른다. 동양의 용어로는 고통체를 업장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다. 멈출 수 있다. 오리가 날개를 털어버리듯이 오래된 감정을 축적하고 지속시키는 습관을 부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어제 일어난 일이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저 같으면 화두다. 수시로 화두.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것. 그러니까 이것.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상황과 사건을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고 머릿속 영화 만들기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머릿속에서 영화 만들다 이 말은 머릿속에서 소설 쓴다. 소설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자신의 관심을 본래의 상태, 여러분 우리들의 본래의 상태, 즉 시간을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영원한 현재인 이 순간으로 계속해서 데려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현재에 깨어있기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화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생각과 감정 대신에 이 순간의 존재함, 즉 현존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그러니까 현존, 아까 B가 현이고 ing가 존, B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생각에만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깨어있는 거. 당신의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없다면
과거에 대체 어떤 힘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과거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도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는 어떠냐면 있다고 인정해버리면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도깨비를 인정해버리면. 근데 도깨비가 허상인 것을 보면 그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깨비는. 왜냐면 없는 거니까. 여러분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제가 뵙지요. 일주일 만에 많이 예뻐져졌네. 사람은 매 순간 변하지 않나요? 매 순간 변하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굉장히 다변적인 존재라서 매 순간순간 이렇게 변해서 지금은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별 3일에 괄목상대다. 우리 예배 어른들 이 말 참 많이 하셨거든요. 사는 선비사자. 선비는 별 3일, 3일만 이별했다가 만나면 3일 만에만 다시 만나도 선비들 사이에는 괄목, 눈을 비빈다. 상대를 보고 상대가 변해서 그 3일 사이에 확 변해버려가지고 별 3일에 괄목 상대다. 안 써도 되겠죠?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3일 사이에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변하는 걸 인정 못하고 계속 과거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 이미지가 더 씌어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건 떨쳐버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보자. 여러분 우리들의 배우자나 가까운 자식, 부모들도 계속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들은 그렇게 못 보고 과거를 더 씌워가지고 보니까 직심으로 못 보고 곡심으로 스트레이트 마인드로 못 보고 항상 다른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보는 그게 귀신을 자꾸 씌운다 이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변하는 존재예요. 신선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순간이 난생 처음으로 변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선한지. 모든 순간이 난생 처음으로 변하고 그 사람은 호기심 천국이 된다. 모든 것을 난생 처음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신비롭고 그리고 정말로 이 같은 인사동 거리도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리고 나면 세상 전체가 다 처음 보는 것들 같아요. 그런 느낌 없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항상 거기 있었는데 못 봤어. 못 봤어. 생각이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면 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것은 난생 처음이야. 실제로 난생 처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실제로 난생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천진난만함. 그걸 이제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죠. 그죠? 예. 근심 걱정부터 자유로워지는. 자, 하여튼 깨어있자 이 말이에요. 네, 다음 저는 190페이지인데 190페이지에 거의 모든 인간이라는 제목 나오는데 있습니까? 거의 모든 인간이 그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자 거짓된 자아가 에고가 거짓된 자아인 에고가 삶의 기초가 될 때 거짓된 자아가 삶의 기초가 될 때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길동무가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엉뚱한 에고를 나라고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고통 덕분에 나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왜 고통스러운가를 따져보면 나의 오류가 나온다. 오류는 뭐냐? 잘못된 동일시다. 무엇을 잘못된 동일시하고 있는가?
생각을, 생각의 관념, 생각은 관념이잖아요. 관념을 긁어 모은 것들, 연합관념을 나라고 하는 그 오류에서 고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나를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것은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오류를 바로잡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봅시다. 나는 누구냐? 지금 깨어 계세요? 네. 깨어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요? 아, 이걸 뭐라고 하지? 지금 살아있는 이건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깨어있는 이것. 아, 이걸 의식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거 말고, 절대 내가 모르는 특별한, 아니, 내가 진짜 모르는 특별한 부처님이나 뭐, 역대 조사들만 아는 특별한 어떤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쉽게 이런 말 듣고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모르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렵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이게 책인 줄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인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지금 멀쩡한 이거 의식 아니에요? 교수님 설명하시는 거. 아,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 듣는 이것이 이거 지금 이거 절대로 이상한 거 말고 지금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거 이걸 의식이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이걸 의식이라고 하건 정신이라고도 하지 않나? 정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있어요? 있어요. 멀쩡하게 있지 않나요? 아, 이거라고요. 지금 있는 이거, 멀쩡한 이거, 그러니까, 보정을 쓸게요, 제가. 아, 지금 이거라고요. 깨어있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나면 소리 듣고, 제가 손 들면 손 드는 줄 보고 그냥 아시고, 끄떡끄떡 하시고, 또, 눈을 통해서 의식이 지금 투렁투렁 하잖아요. 눈이란 것도 참 묘한 거라고요. 의식이 눈에서 바짝바짝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자기가 깨어있지 않나요?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살아있지 않나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느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이 느낌. 현존. 아니,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거라고요. 의식이 여러분, 커요, 작아요? 의식이. 커요, 작아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크지도 작지도 않죠. 의식이. 따라옵니까? 자기 의식이.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커요, 작아요? 크다 할 수도 없고, 크지도 없어요. 크기가 없어. 오케이. 크기가 없어.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어디에 있다고 하여튼,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이 있죠. 아, 참.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이 의식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 의식이 지금 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의식이 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의식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아도 제 의식이 피를 돌리고 소화시키고 있고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고 뭐가 해요? 제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아, 그거라고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아, 그거라고요. 그것이 변해요? 그럼 그것이 변해요? 모양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이 살아있는 의식에다가 물을 뿌리면 젖어요?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가 칠해져요? 텅 비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흑공처럼 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자기 의식은 흑공처럼 있다. 근데
없는 건 아니다. 묘하게 있다. 진공인데 묘유다. 묘하게 있다. 공적한데 또 신령스럽게 또 여러분 의식이 알고 있지 않나요? 색깔 다 알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뭐가 알아요, 여러분? 의식이 알아요. 뭐 별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에서는 뭐 깨달음이 거창했는데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이 딱 깨놓고 당신 적의식 하잖아요. 당신 적의식 몸 말고 몸은 변한다 이거예요. 변하는 거 말고 당신의 본질은 의식 그리고 변하는 마음 그건 생각 변하는 마음은 생각 감정 그건 본질이 아니야. 현상이에요. 당신 의식 지금 오늘 5장에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당신적 의식 마음적 생각 다르다. 당신적 의식은 본질 마음적 생각은 현상 현상은 변해서 사라지는 것들. 근데 현상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바람이 저를 느낍니다. 이해되세요? 바람이 공기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공기가 새로 생긴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지금 공기는 본질이고 바람은 현상.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공기 자체. 공기 자체. 현상은 공기의 상태. 따라오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본질은 의식 자체. 본질은 의식 자체. 현상은 의식의 상태. 따라오시나요? 다시. 본질은 의식 자체. 그리고 현상은 의식의 상태. 의식의 상태는 우울한 것도 있고, 평화로운 것도 있고, 행복이 충만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고, 의식은 다양한 상태를 변하지요. 희노애락, 애호욕,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든 것이 의식의 상태지요. 근데 그것들을 다 의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의식 자체는 본질, 의식의 상태는 현상. 그러니까 의식의 상태에 끌려다니느라고 그 자체가 지금 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크루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그것이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본질. 이해되세요? 크루아상을 보고 크루아상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그것이 밀가루라는 것을 보는 것이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의식의 상태에서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정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 자체는 의식이 일어난 거잖아요. 오케이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공기하고 바람이 색적 시공. 공기가 즉 바람이고 바람이 곧 공기다.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크루아상이 밀가루고 밀가루가 크루아상이다. 어렵나요? 지금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결론을 지금 약간 중요하니까 본질의 성질이 텅 비어 있어서 공성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게 깨어 있어서 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니까 성을 떼버리면 본질의 특징은 각이다.
본질의 특징은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의식의 특징은 깨어있는 것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의식이 깨어있지 않나요? 의식이 지금 깨어있다. 각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현상은 보드마크 보입니까? 보드마크가 여러분한테는 시각이에요. 보이는 시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보드마크는 지각된 거죠. 오케이? 지각된 거죠. 지각되었는데 이걸 붙여 부른다면 시각 경보죠. 시각이죠. 시각. 보이는 각이죠. 소리는 청각. 본질이 하나의 각인데, 의식이 각인데, 각이 꽉 차 있는데, 지금 여기에 각이, 의식이 꽉 차 있는데, 보이는 것은 시각이고, 이 속에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각, 울리는 것은 청각, 또 좋은 향기가 나면 후각, 맛있는 걸 먹으면 미각, 이렇게 만지면 촉각, 지금 다 각인 거 아시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설명할 건데 당겨서 설명할게요.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톨레가 알고 보면 이것이 분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보드마크가 알고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분자, 원자입니다. 입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자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각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하는 인간적인 인식기관으로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각 상태에서 본다 이게 분자를 보는 게 아니고 시각을 본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세계는 하나의 각이고 하나의 각을 원각이라고 불러요. 둥글 원자를 써서 하나의 커다란 각이고 그 각 속에 각의 바다 속에 시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원각이 시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청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말 이해되세요? 원각인데 원각은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인연 따라 시각이 나타났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가고 청각이 나타났다가 원각으로 돌아가고 원각 속에서 후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미각이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촉각도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생각도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감정도 여기서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있어요. 바람이 이 공기 속에서 인연 따라 바람이 만들어졌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다시 공기가 되듯이 하나의 원각 속에서 각 속에서 혹은 각해 각의 바다 속에서 온갖 것들이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생겼다가 돌아가고 생겼다가 돌아가고 있어요. 만법이 귀일한다. 만법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이 각의 바다 속으로. 각의 바다 속에서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시각으로 나타났다 돌아가고 청각으로 나타났다 돌아가고 후각, 미각, 촉각, 생각 나타났다가 돌아간다. 이게 실상이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의식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의식의 바다다. 의식의 바다라는 말 대신에 의식 공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의식 공간이 지금 눈앞이 의식 공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눈앞은 여러분의 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의식 공간 안에 온갖 것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의 모든 실체는 뭐냐? 의식 하나. 의식이 그러니까 꿈하고 똑같아. 꿈 전체가 의식이죠. 근데 꿈에서는 의식이 온갖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돌아갔잖아요. 또 깨면 없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순간에도 의식의 바다 속에, 의식의 공간 속에 산만만상이 꿈처럼 지금 이렇게 펼쳐졌다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식의 발견이 중요한 거죠. 의식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갖춰져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 때려주고 싶네. 때리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픔을 느끼는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벽이 임재가 우리가 임재종인데 임재가 황벽한테 진리가 뭡니까 물었잖아요.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이거 진리가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본질이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황벽이 묻자마자 다짜고짜 때렸다 이거예요. 그럼 아야 하면 아야 하는 놈이 그러니까 의식이 뭡니까 물었으니까 때렸다 이거예요. 그럼 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아, 이거 다 때려주고, 다 때려가지고. 아, 그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다. 여러분, 희한하게 다른 거 정말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확인한 사람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방바닥 한번 만져보세요. 촉감이 있어요, 없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자성불조라고. 자성불이라고.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런 이론 공부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정말로 이게 알고 싶어 가지고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사람은 이런 대목에서 이거 말입니까? 라고 정말로 한번 크게 한번 알아듣기도 한다. 근데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았던 사람은 애게게 하고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 천하의 보물을 가르쳐 줘도.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아 깨달았더니 놀랍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이거를 가지고 있구나. 일체 중생이 계유 불성이구나. 이 불성, 불이란 말은 느낀다는 말이에요. 느낀다,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모든 중생이 알아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뭐가 알아차려요? 아니, 깨놓고 말합시다. 뭐가 알아차려요? 의식이 알아차리잖아요. 톨레한테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울해서 죽을 뻔할 때, 아이고, 이렇게 우울한 나하고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 하는 알아차림. 그 알아차리는 나. 아, 그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거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당신, 즉, 의식. 다시 말하면, 당신, 즉, 알아차림. 생각, 마음, 즉, 생각.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의식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하는 마음이고, 생각을 보는 거, 알아차리는 거. 그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거. 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상에 오르면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노파심에서 한번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지금 말하는 걸까요? 뭐 신통한 게 있을까요? 그분 말에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 아파라.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좋은 게 이렇게 이런 공부도 하면서 또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공부도 하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쉽다 그러면 쉬운데
또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게 왜냐하면 에고가 완강하게 이걸 잊어먹게 해. 좀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금방 까먹게 해. 참 신기하죠. 금방 까먹게 해.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거, 의식, 이것을 제가 이것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스스로 이 먹고 하면서 의식을 한번 상기한다. 상기한다. 여러분, 레테의 강이 있죠. 망각의 강. 죽으면 레테의 강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레테의 강을 걷는다. 망각한다. 망각하지 않는 것을 레테에다가 부정어가 그리스 말로 레테가 망강이고 앞에 부정어를 그리스에는 아예요. 그래서 아 레테 그리고 명사가 이하거든요. 그리스에 아 레테 이하가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 말로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가 부정이고 레테는 망각이고 이하는 명사예요. 망각을 부정하는 잊어먹지 않는 게 진리예요. 뭐냐 지금 깨어있는 이거 근데 이거를 자꾸 생각을 잊어먹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생각이 마군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거 이게 공부다 이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서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방금 말씀드린 그 대목이에요. 세상 만물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은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감각기관들이 그 진동하는 입자의 주파수를 그런 물질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감각기관이 물질로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알고 보면 진동하는 입자다. 세상 만사가 다 진동하는 입자다. 근데 감각기관이 그것을 물질로 좀 견고하게 보이는 물질로 지각할 뿐이다. 물질은 의자든 책이든 나무든 몸이든 끊임없이 진동하는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밀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물질로 지각하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하는 혹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생각도 역시 똑같은 에너지 진동이다. 근데 주파수가 물질보다는 높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이건 생각이건 전체가 다 진동하는 어떤 입자들의 주파수다 이거죠. 그걸 우리 지금 이렇게 세상 만물로 보고 있다. 그럼 이 진동하는 것이 무엇이 움직이는 것인가? 지금 요 바탕인 의식의 바다가 움직이는 게 현상이다. 의식 자체는 본질이고 이것이 움직이는 것, 이 만사가 다 의식이 움직이는 건데 의식이 진동하는 건데 진동해서 나타나는 것이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도 의식이고 현상도 의식이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다 의식이다. 그걸 지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에 하여튼 고통체, 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제가 요즘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바깥 남자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러니까 아침 9시 시간대에 아침 드라마들이 있었죠. 전부 다 막장 드라마였죠. 이해되세요? 막장 드라마가 왜 그래 인기 있을까요? 이 책 보면 알잖아요. 자, 막장 드라마가 왜 인기냐? 또 그렇게 파괴적인 영화가 근데 영화 좀 심해요. 요즘 웬만한 영화들은 폭력성이 너무 심해. 좀 보기가 싫어 진짜로. 예.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잘 팔리니까 이렇게 만들지. 폭력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본다 이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여러분 고통체에게는
사람마다 고통체가 있죠, 지금.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서 계속 커온 고통체가 있잖아요. 돈을 내는 거는 고통체가 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고통체에게는 고통이 쾌락이다. 지금 무서운 통찰 아닌가요? 사람마다 고통체가 있고, 그 고통체가 지갑을 여는데, 그 고통체에게는 고통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왜 쾌락인가? 그러니까 왜 쾌락인가? 고통이 존속해 가는 게 고통체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고통체가 존속해 가려면 고통을 자꾸 만들어야지 되어서 고통이 쾌락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게임하는 것도 폭력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릴 때부터 게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체가 계속 게임을 먹고 산다. 영화를 먹고 산다. 극장 드라마를 먹고 산다. 요즘 애들은 좋아하는 마블 시리즈, 무슨 슈퍼맨 시리즈, 전체가 다 이런 고통체의 대결들, 선과 악의 대결들, 이 분별심에, 그러니까 분별심에 정복시키는 장치가 꽉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문화는 고통체가 정복한 세계다. 여러분, 우리 거기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온 사방이 고통체의 먹이들로 꽉 차 있다. 정신 안 차리면 고통체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걸 공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집단 고통체가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다음에 이거 재밌네요. 198페이지 저는 제일 아래줄인데 이거부터는 조금 다를 줄 몰라요.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이 대목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몇 페이지예요? 199. 예. 199페이지 나옵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결혼식 올릴 때까지는 고통체가 영리하게 몸을 낮추고 바짝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고통체를 못 본다. 상대방의 고통체를 못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식 올렸다.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싸운다는 이야기 많죠. 자, 당신은 남편과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고통체와도 또 상대방 역시 당신의 고통체와 결혼하는 것이다.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배우자의 인격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아차리면 분명 충격일 것이다. 한순간에 아내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을 쓴다. 그것도 대부분은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남자들은 이럴 때 환장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뒤집어 말하면 또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굉장히 꼰대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좀 폭군적인 기질을 또 드러낸다. 순식간에. 예. 그리고 여자들은 완전히 입을 다물고 냉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아, 진짜 미칩니다. 미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나는 홍길동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홍길동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야. 고통체가 그것도 여러 고통체가 같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불러요. 무리 중자의 생명체. 한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에요. 이중, 삼중 인격체예요. 많은 고통체를 안고 살아요. 많은 인간들이
그러면 결혼하면 1대1로 결혼한 게 아니라 복잡하지요. 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고 그 남편 뒤에는 시월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복잡해요. 이게 1대1로 결혼하는 건 없잖아요. 가정 대 가정이 또 이렇게 또 만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또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호화찬란한 그런 인간관계를 속에 산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단순할까요? 단순 명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중생. 무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의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 인격체가 모여 산다. 어디에 맞춰야 돼요? 참 변덕스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한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고통태는 또 영악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귀신같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고통태는 남편의 약점을 건드려서 남편의 고통체가 나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자기 고통체가 또 먹고 살아, 그것을. 먹이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기진같이 알죠? 근데 남자들은 또 말싸움은 또 지네. 항상.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란 것이 참 복잡하냐, 만만치 않다. 이걸 알자, 이거예요. 알자.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살자. 참 복잡하다. 이걸 알고 살자. 근데 알면 깨어난다. 깨어나면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톨레처럼,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오프라 윈프리하고 톨레의 대담 보셨나요? 저는 톨레 보면서 가끔 이렇게 정말 감탄해요. 톨레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할 때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톨레가 어떤 다양한 질문이 나와도 답변을 할 때 답변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톨레가 하여튼 어떤 질문이 나와도 딱 답변하는 기준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의식의 자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자각 상태에서 답을 해.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해도 그게 딸려가지 않고, 그 질문에 딸려가지 않고 의식의 자각 상태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알아차리게 만들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 자체가 지금 자기 에고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이런 거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고통체와 에고를 극복해 본 사람은 의식이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질문이 오면 에고가 질문한 거잖아요. 그럼 그 에고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에고를 이 상태로 끌어들여서 고요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잘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그 파장이, 그 기운이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톨레한테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티베트 국민이 아니더라도 달라이라마 만나는 분들 잘 울더라고요. 그냥 아무 뭐 없는데 그냥 막 울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같은 에너지, 무심의 자리라는 거 아시겠어요? 무심자리. 생각이 사라지고 딱 깨어있는 무심자리. 거기에 에너지를 나누면 같이 이제 그 파장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께서 딱 앉아 계시고 주변에 이렇게 대중들이 딱 같이 앉아 있을 때 그거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 법화경을 설하셨던 영치산 영산회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기운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딱 부처님이 영산회상에 가봤거든요. 그래도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벽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부처님 계셨던 거기. 그 주 영치산에서 맥이 내려오다가 딱 솟은 바위 봉우리가 중간에 딱 솟았는데 딱 거기에 있어요. 부처님 앉으셨던 그 자리가. 거기서 대중들한테 슬퍼했던 법화경을 설하셨던 자리. 우리나라의 정렬봉웅, 오대산 정렬봉웅 아세요? 주봉에서 오대산에서 맥이 내려오다가 볼록 솟은데 우리 정렬봉웅도 거기 똑같대요. 풍수지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대중들이 같이 깨어서 들었을 때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가슴이 웃었던 그 자리, 염화미소의 그 공간, 얼마나 사람들이 같이 함께 깨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파장 속에서 있는 거, 이건 귀중하다 이거야. 인류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톨레도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식이 우리를 통해서 깨어서 이 밖으로 나오게, 이 세상에 의식이 출현하는가, 그 통로, 매체, 미디어,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거를 역대 부처님과 이런 분들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달라이라마나 지금 이런 톨레나 또 최근에 돌아가신 틱나탄 스님이나 또 플럼빌리지도 얼마나 고요해요. 항상 고요하잖아요. 15분마다 종을 치잖아요. 플럼빌리지 같으면. 종을 치면 부산하던 생각 감정이 딱 멈추고 종소리로 집중하는 순간 현재로 싹 돌아와가지고 집단적으로 화두드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해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유 우리 말하다 보니까 인사동 선빵도 그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기운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와서 충전해 가셔서 또 그 힘으로 또 살아내고 그러지요.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단단한 고통체 단단하고요. 오락가 언론과 고통체. 오락가 언론이 전부 고통체를 먹고 살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음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여성의 집단적인 고통체.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사에 보시면 여자가 얼마나 억압된 상황을 살았어요. 아니 남자들이 모자랐다고 뭐 첩제도가 있었고 뭐 그걸 너무 당연하게 또 생각하고 권력은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정말 부조리하고 무순된 그런 사회가 바로 직전까지 지배했네요. 그죠? 예. 지금도 남아있죠. 그죠? 아, 솔직히. 다음에 국가와 인종의 고통대. 이것도 있죠.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식민지 받은 거. 그거 드라마가 나오니까 우리가 집단적인 어떤 각성이 생기잖아요. 고통체가 건드려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민이 일본한테 받았던 그 고통체의 그것이 전 세계인들이 보고 또 동감하잖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체가. 그때는 이제 다행히 이런 것들은 약간의 카타르시스와 우리가 다시는 당하지 말자고 하는 각성 같은 것이 우리한테 새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복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제 책은 209페이지인데요. 이 지구라는 행성의 마지막 5번째 줄입니다. 마지막에 이 지구라는 행성의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부처님도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명이다. 무의식이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거. 그걸 알아채는 순간 용서도 가능해진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참 놀랍게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다. 이게 참 더 큰 문제죠.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섬뜩해요.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모르면 나도 혹시 가해자가 아닌가? 자기도 모르게 뭐 조선족이라고 해서 천대하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한 용서가 나온다. 용서와 함께 당신의 피해자 정체성은 소멸되고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 현존의 힘이다. 그러니까 진짜 힘이 있다는 것은 자각이 깨어나는 거. 여러분, 부처가 진짜 힘이에요. 뭐가 부처예요? 의식.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부처예요.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이게 현존의 힘이 있는 것이다. 어둠을 비난하는 대신에 당신은 빛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통체도 희생자예요. 여러분, 고통체도 희생자예요. 내 안에도 고통체가 있고 상대방 안에도 고통체가 있어서 알고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희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류의 공통적인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비난할 그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옛날에 청화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참 큰 도인이셨죠. 청화 스님이 어떤 신문에 어떤 무슨 사건이 안 좋은 사건이 나면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참 기억하기 싫지만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세월호 사건의 비난을 대통령한테 막 쏘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탄핵까지 시켰잖아요. 근데 청화 스님이 계셨다면 세월호 사건이 우리 탓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화 스님 같은 경우는 내 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한테서 우리가 왜냐하면 연기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을 연기로 공업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것에 나는 그러면 자유도 없느냐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예요. 따져보면 우리는 너무나 비겁하게 침묵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하나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각성하자. 그리고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면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에너지가 바뀐다. 언제 바뀌느냐? 내 하나가 정신 차리고 나를 통해서 의식이 나오면 여러분 내가 깨어있음으로써 의식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인생이 이 지구가 바뀌어가는 시발점이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의식이 일상에 나오는 것이 불사예요. 의식이 불이고 그러니까 의식이 부처고 의식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일사자, 불사, 부처님 일. 부처님 일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소명 아닌가요? 어떤 게 진짜 불사인가? 내 의식이 깨어나는가? 이게 불사다 이거예요. 내 의식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불사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하고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깨어남으로써. 여러분, 성령이 내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해요? 안 그래요? 부처가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해요? 부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의 도구예요. 성령의 역사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할 일이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